자, 이제 다음은 1차 커팅은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여기 포켓팅을 해야 돼요. 자, 이게 포켓으로 파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파낼 때 얼마큼 파내야 되냐면요. 그래서 여기 단면도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면의 아래쪽으로 옵셋 3mm 깊이로 여기 경사면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R127 있고요. 이 R 값을 기준으로 해서 옵셋되어 있는 요거 그래서 이 원으로 깊이 3mm 옵셋된 깊이로 커팅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커팅은 아래쪽 방향으로 잘려져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평면도에 있는 이 도형을 먼저 그릴 건데요. 이 도형을 자, 평면도에 있는 이 도형을 그리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커팅될 거니까 자, 작업 평면은 먼저 평면으로 하고 높이는 여유 있게 예를 들어서 한 40 높이에다가 엔터. 자, 위쪽에다 그릴 겁니다. 자, Z는 40이고요. 작업 평면은 평면이고요. 2D, 3D에서 꼭 2D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래픽 뷰 평면으로 해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사각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자, 그러면 명령은 사각형 그리기 옆에 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사각형 형태 그리기. 기준은 사각의 왼쪽 중앙에 해야 되니까 사각형 형태 그리기 들어가서 기준 인치는 왼쪽 중앙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너비는 20. 여기에 너비에 20. 그 다음에 사각형의 높이는 폭이 8mm입니다. 그래서 8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는요. 자, 8 입력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움직여 보니까 여기 위치는 원점에서부터 15에 8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좌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좌표는 그래서 이걸 더하면 23. 그 다음에 컴마 0. 그리고 엔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참고로 이 라인은 치우겠습니다. 펑션 키 F5. 자, 그러면 여기 R값 4R이 있어요. 자, R4는 자, 원호에 2.5 그리기 선택을 하고요. 반지름은 4R, 엔터. 그 다음에 직선의 양 끝점 두 군데 선택해서 남길 거 바깥쪽으로 볼록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R3이 있는데요. 요거는 필렛은 솔리드 필렛으로 할게요. 요 부분은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입체를 했습니다. 자, 솔리드 바디 솔리드 색상을 클릭해서 하늘색으로 좀 해놓겠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도형 가지고 솔리드의 돌출. 자, 그리고 체인으로 해서 위쪽에 Z40 높이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합니다. 자, 마침 방향은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타입은 크레이트 바디 해서 바디 생성을 할 거고요. 디스턴스 거리는 일단은 여유있게 40으로 할게요.
다시 그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곡면, 솔리드 바디에 있는 기본 몸통 바디에 있는 이 면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옵셋을 할게요. 얼마만큼? 3mm. 자, 그러면 명령은 서피스 툴바에서 곡면 툴바에 보면 옵셋 곡면이라고 있어요. 자, 옵셋 곡면을 클릭하고요. 먼저 마우스로 여기 면을 클릭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솔리드 면은 이렇게 곡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옵셋을 클릭을 해도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출을 하면 돼요. 요게 면. 솔리드에서 요게 면, 옵셋 곡면할 이 높이에다가 면을 추출을 하면 됩니다. 자, 곡면을 생성을 하니까 먼저 여기에다 요 면 있죠? 이 부분의 면을 추출한 다음에 요 면을 옵셋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추출하는 것은 곡면을 생성을 해야 되니까 서피스 툴바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그래서 솔리드로부터 곡면 생성이라는 명령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요. 변환할 솔리드를 선택을 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면만 추출해야 돼요. 그러면 셀렉션 툴바에서 선택 툴바에서 바디 선택은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면 선택만 체크가 돼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선택 해제.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여기 면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완료 엔터 해주세요. 그리고 최종 결정 확인. 그러면 이스케이프.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솔리드 색상은 이렇게 보라색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서 서피스 색상이 여기에 보면 그래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옵셋을 해볼게요. 곡면이 전체 한 컬러가 아니고 이렇게 비쳐 보이니까 솔리드랑 같이 중복돼 있어서 같은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면만 클릭을 해서 클릭해서 Alt E 눌러보면 그래서 이렇게 곡면면 표시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곡면을 옵셋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피스 툴바에서 옵셋 곡면 생성을 클릭을 하고요. 먼저 옵셋할 곡면을 마우스로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완료 엔터. 자, 옵셋 거리는 얼마큼이냐면요. 3mm. 3 엔터. 근데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리본 바에 보면 화살표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화살표가 나타났을 때 리버스 방향 전환 아이콘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lt E. 자, 요번에는 자, 오른쪽에 킥 마스크 툴바에서 보면 그래서 킥 마스크 툴바에 보면 자, 요게 명령이 아래쪽에 삼각형을 클릭을 해서 보면 그래서 QM 킥 마스크 곡면이라고 있어요. QM 곡면. 곡면 이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QM 곡면은 모든 곡면이 아까 여기 있는 서피스 곡면 2개 있는데 그게 다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를 거 솔리드 바디 하늘색 솔리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Alt E.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솔리드 바디를 자르는데 아래쪽 옵셋 곡면 요거 가지고 트리밍을 할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트리밍 할게요. 그러면 자, 솔리드 곡면으로 트림. 그 다음에 바디는 여기 있는 솔리드 바디 선택하고요. 자, 트림 시트 곡면은 서피스는 아래쪽에 곡면을 선택을 하고요. 마침 방향은 아래쪽이 잘렸네요. 그러면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Alt E. 자, 곡면은 블랭크로 숨기겠습니다. 그래서 QM 곡면, 킹 마스크의 곡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해서 화면에 블랭크. 자, 여기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사용했던 명령이 많을 때 MRU 바가 좀 많을 때 여기 킹 마스크 툴바가 아래쪽에 선택이 어려울 때는 얘를 해서 드래그해서 옮겨 놓고 바깥쪽으로 빼고 다시 옆에다가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같은 선상에 이렇게 배치해도 됩니다. 여기에는 툴바를 이 부분을 MRU 바를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를 기본 몸통 바디에서 여기 있는 솔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저기 하늘색 솔리드를 불리언을 이용해서 빼기를 하면 돼요. 차집합 개념의 불리언의 빼기. 자, 그러면 솔리드 툴바에 보면 여기에 보면 불리언이라고 있습니다. 불리언을 선택하고 먼저 해서 타겟 바디는 여기에 몸통이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서 두 번째 툴 바디는 여기서 하늘색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의 방법에 빼기, 리무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빼기, 리무브,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lt 2를 눌러서 솔리드 바디만 선택을 하고요. 완료 엔터에서 솔리드만 표시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도면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바깥쪽으로 굽의 각도가 3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전체면 화면을 살짝 돌려면 제가 마우스로 미리 한번 아이고 이건 솔리드 바디니까 요게 면하고 전체 빙 돌아가면서 바깥쪽으로 해서 9배를 줄 거예요. 명경사 9배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은 솔리드 툴바에서 그래서 명경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명경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명경사에 보면 방법이 자, 명경사 아래쪽에 보면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서브 메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케이프 눌러주고 명경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클릭해서 서브 메뉴를 보니까 그래서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면
면에서 솔리드 면 드래프터가 있고 또는 평면에서 면 경사가 있고요. 끝단에서 면 드래프트는 여기선 경사를 말합니다. 끝단 기준에서 면 경사가 있고요. 그래서 돌출 솔리드 기준에서 면 경사가 있는데, 자, 여기는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알곡면입니다. 만약에 여기 바닥면이 평평한에서 평면 곡면이었으면 면에서 면 드래프트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알곡면이기 때문에 해서 끝단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끝단 솔리드 면 드래프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면 Select Face 또는 해서 드래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면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Select 레퍼런스 참조에 관련된 엣지, 끝단 엣지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끝단 엣지.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잘못 클릭했나 보다. 지금 바닥면, 습관적으로 바닥면 선택했는데요. 옆에 면에서 경사가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선택 취소할게요. 전체 선택 취소하고, 옆에 면, 경사면 선택을 하고요. 끝단은 바닥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화면을 살짝 돌려서 여기 있는 경사면 선택해서 끝단은 바닥 끝단 기준으로 해서 9배가 들어가야 돼요. 화면을 쭉 돌려서 해서 옆에 경사줄면을 선택해서 끝단은 바닥 엣지 끝단을 클릭하고요. 그래서 쭉 화면을 계속 돌린 다음에 경사면은 옆면을 클릭을 하고요. 끝단은 바닥 끝단 기준에서 네 군데 쭉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방향. 여기 보니까 셀렉트에서 엣지 또는 페이스 있고 디렉션 보니까 방향이 있는데요. 방향은 수직, 모서리 애땅 끝을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방향 수직 끝단 모서리를 선택을 하니까 자, 9배가 적용이 됐는데 먼저 9배 각도는 3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바깥쪽으로 9배가 됐는지 안쪽으로 9배가 줬는지 9배 각도가 작아서 잘 보기가 어려운데요. 얘를 탑에서 볼게요. 그래서 그래픽 뷰에서 평면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F1 눌러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줄이 면이 경사면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바깥쪽 9배가 맞아요. 근데 제가 역방향을 눌러보면 안쪽 9배가 하면 옆에 경사면이 안 보여서 이렇게 해서 언더컷 돼버려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옆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해서 그래서 9배 각도가 크면 눈으로 보기가 편한데요. 9배 각도가 작을 때는 탑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바깥쪽으로 9배가 돼서 이쪽 경사면 위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맞게 됐고요.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픽 뷰에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둥에 필렛을 할게요.
R값은 2-R3입니다. 요게. 그래서 솔리드 필렛에 들어가서 끝단 엣지 요게랑 쭉 돌려서 요 두 군데 선택하고요. 확인. R값은 3R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됐고 화면을 또 살펴보면 됐다.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가 남아있냐면 이렇게 손잡이가 남아있죠. 기둥만 봐요. 자, 다음은요. 여기 있는 손잡이 부분을 작업을 할 겁니다. 손잡이 부분. 그래서 화면을 줄여놓고 자, 손잡이의 단면 모양을 보니까 해서 단면 D-T를 보면 돼요. 이렇게. 자, 폭이 15mm가 되고 높이는 12, 상단에 R8 그리고 여기 코너에 R2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손잡이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여기 55 되는 지점에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러면 먼저 요거 라인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보조선. 요 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래픽 뷰는 평면으로 하고요. 자동 배율 Alt F1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보기 Alt S. 자, 선의 색상은 초록색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선을 그리겠습니다. 선 길게. 자, 그러면 명령은 두점선 그리기 해서 수평은 해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요 길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유있게 길게 50mm 줄게요. 선의 길이는 50. 엔터. 그 다음에 경사 각도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100도라 돼 있어요. 플러스 각도는 이쪽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려면 마이너스 각도로 쓰면 돼요. 그래서 각도에다가 마이너스 100 엔터. 그 다음 위치는요. 요게 위치는 아까 베이스 110의 끝에서부터 55니까 여기서부터도 55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좌표값 입력하겠습니다. 자, X축은 55, Y좌표는 제로, 엔터.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 자, 손잡이가 여기에서 쭉 어디까지 오냐면 베이스 앞에서부터 8mm 있는 데까지 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서 옵셋. 자, 이동 툴바에서 이동의 옵셋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작업 방법의 복사. 그 다음에 거리값의 8. 엔터. 그 다음에 솔리드 엣지 선택해서 방향은 위쪽에 클릭해서 옵셋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런 다음에 이 라인을 이 옵셋 도형으로 해서 이쪽에 길게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을 트리밍 하겠습니다.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해서 트림 모드의 한 녀석, 그 다음에 남길 부분 위쪽을 선택하고요. 경계는 옵셋한 이 라인을 선택해서 잘라내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요 보조선 옵셋은 지워도 되고요. 입체. 아이고야, 깜빡했다. 높이를 제로로 했어야 됐는데 Z는 0인데 이게 앞에 값이 그냥 40돼서 공중에 이렇게 그려졌네요. 선상 요거를 Z값 위치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은 현재 평면입니다. 그러면 얘가 공중에 떠 있는데요. 이게 바닥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쵸? 네. 그러면 투영 이동 해서 자, 이동에 보면 스트레치 이동 옆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투영 이동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형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완료 엔터 하시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작업 방법의 이동으로 하시면 되고요. 확인. 요거 선은 그냥 치울게요. 딜리터. 선 하나만 내리면 돼요? 응, 하나만. 그래픽뷰 입체 상태로 놔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부분. 그러면 해서 작업 평면은 정면으로 해놓고요. 정면. 그 다음 입체 상태 그대로 할게요. 얘를 정면에서 바라보면요. 얘가 옆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여기 위치 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면상 등각 상태로 놔두고 자, 먼저 사각형 형태 그리기 들어가서 자, 너비에는 15, 높이는 10 해서 너비에 15, 그 다음에 높이는 12, 그 다음에 기준은요, 바닥 가운데, 그리고 마우스로 여기 있는 선의 끝점에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 이제 상단에 요게 도면에 보니까 R8로 여기에 평면 구간이 아니고요. 라운드 R8로 돼 있어요. 여기 R8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명령은 접어넣어 그리기 원어 옆에 삼각형을 클릭을 한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접어넣어 그리기로 들어가세요. 방법은 첫 번째 접어넣어의 한 요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할 도형은 위쪽에 있는 이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점은요, 중간점, 망곡점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남길 것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참고로 R 값이 얼마냐면 8R이에요. 8 엔터.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위에 사각형의 위쪽 라인은 이제 자기 역할 다 했어요. 그래서 치우겠습니다. 자, 이 원어가 반대편으로 쭉 이 라인까지 연장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트림 모드 확인하고요. 한 요소 맞습니다. 연장할 부분 이쪽으로 연장하니까 이 원어 R8의 원어의 끝부분을 선택하고요. 경계는 왼쪽 직선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서 여기 직선의 위쪽 트림해야 되고요. 참고로 이 직선의 원어 이쪽에 트림이 이 직선의 원어를 경경해서 위쪽 트림이 돼야 되고요. 이 원어는 양 직선을 기준해서 가운데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트림 대상이 3개입니다. 그래서 트림의 세 요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직선을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원호를 선택하는데 직선은 아래쪽, 원호는 가운데. 자, 직선 아래쪽, 반대편 직선 아래쪽, 원호는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원호하고 직선은 이 코너에서 날카롭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코너에 필렛, 둥글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때 R값이 2R이라고 돼 있어요. 2R. 자, 그러면 그래서 필렛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반지름에 2를 입력하고요. 엔터. 형태는 노멀 형태, 모드는 트림 모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호랑 직선, 여기도 원호랑 직선을 해서 확인해서 여기 끝부분에 여기서 필렛 ER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도형이 이 라인을 따라서 해서 형상이 만들어지면 돼요. 자, 명령은 솔리드에 수입 솔리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elect change 그 다음에 sweep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자, 사각형의 라운드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select along change 해서 경로는 직선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서 타입에는요. 자, 그 다음에 타입에는 해서 adboss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alt S.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각져 있는 코너에 필렛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자, 여기는 2-RE 여기랑 여기 2R 그러면 전체 여기가 쭉 따라가면서 2R이고요. 또 그 다음에 요 사이 여기도 쭉 따라가면서 여기도 2R입니다. 요거 2R을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솔리드에 해서 필렛을 선택을 하고요. 자, 끝단 엣지는 요게만 클릭하시고요. 전체 안 잡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군데 끝단을 선택을 하고요. 두 군데.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디우스 반지름에 해서 2를 줍니다. 2. 그리고 적용. 근데 끝단 위쪽 하나만 잡았는데 아래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보는데 여기 보면요. 요게 체크,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올롱 해서 여기 보면 해서 탄젠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자동으로 따라가라 돼 있어요. 기본값에. 그래서 끝단 여기 잡아도 탄젠트하게 이어진 곳은 따라가게 이렇게 필렛이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서 어디가 남아있냐 보면 단면에 보면 여기 코너 있죠. 여기 코너. 자, 여기 코너에 R3이고요. 여기도 R3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 부분이 끝단이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3R 필렛이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레디우스에 3을 주고요. 끝단 있지. 잠깐만요. 잠깐. 마우스가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저는 화면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보네요. 3R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돼요. 아니 아직 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서 보면 어디가 있냐면, 아이고야. 자, 여기 보면 바닥에 보면 R1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R이 전체 빙 돌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라운드 해서 쭉 따라가면서 1R. 그 다음에 이제 도면상에서 딱히 여기도 등각도에 보면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치수가 따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R 처리로 하겠습니다. 자, 끝단 엣지는, 아이고야, 아까 이게 어떻게 됐어? 이게 어디로 갔지? 잠시만요. 요게 취소가 돼버렸네요. 자, 빠진 부분 다시 볼게요. 여기 2주고 적용 해놓고요. 그냥 확인할게요. 좀 이상하다. 자, 그래서 끝단 엣지는 여기도 바닥 쪽에서도 위쪽에도 따라가야 되고 여기도 바닥에도 따라가면 되고 참고로 여기도 바닥도 1R이에요. 그래서 엣지 세 군데 여기 세 군데 선택을 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레디우스 반지름 1 주고요.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R, 여기도 1R, 바닥 쪽에서도 1R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상에서 모델링 작업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